일본은 한국에게 큰 신뢰를 범했다. 이건 전혀 일본인답지 않은 플레이였다. 방금의 머리말은 얼마 전 열린 아시안게임의 하이라이트 종목인 한일축구에 관련된 일본 스포츠 평론가의 의견입니다. 보통은 자국에 대한 얘기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 근래에 들어 많은 부분에서 일본 평론가들이 일본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어떤 일로 인해 일본 평론가가 이렇게 흥분한 것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은 한국에서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유달리 라이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한국인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한일 결승전을 시청하셨는데요. 처음에는 1대0으로 일본의 선점을 빼앗겼지만 곧이어 동점골과 함께 2대1로 일본을 이기면서 한국이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하지만 일본이 더더욱 망연자실한 이유는 바로 플레이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스포츠 평론가의 의견이 반영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축구는 한국에게 지저분한 플레이로 인해 큰 신뢰를 범했다. 일본은 아시아 축구 최강국인 한국을 상대로 2대1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결과를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바로 완벽한 패배였으니 말이다. 일본의 골키퍼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2실점으로 끝났지만 막상 경기를 살펴보면 4점이나 5점을 빼앗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전개다. 파리의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연령대를 시작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서브 멤버들이 경험을 쌓았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젊은 사람을 키우고 싶다면 이길 수 있는 멤버로서 도전했어야 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한국과의 대회에서 실례인 것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다소 더러운 플레이를 했다. 하지만 결승전 당시에 일본 역시도 상당히 지저분한 플레이가 이어졌다. 후반 로스타임 중 오른쪽 사이드에서 미드필더인 사토가 뒤에서 상대의 다리를 걸어 경고를 받았는데도 뒤에서 발을 노리고 계속해서 태클을 했다. 그리고 그런 플레이는 퇴장 조치를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플레이였다. 이건 일본 언론이나 대중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평소대로의 사토였다면 절대 저런 플레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보기엔 큰 실력 차이가 있는 상대에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고 싶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한 플레이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토라는 선수의 성장은 물론 일본인들의 의식에 대한 발전까지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방금은 일본의 스포츠 평론가의 의견이 반영된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의 더티 플레이에 대해서는 크게 기사화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의 언론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까지 결국 패배한 일본 축구에 대해서 일본인들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으며 일본의 스포츠 평론가 역시도 일본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비판했으니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기사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솔직히 사토가 한 건 상당히 더러운 플레이였어. 저건 진짜 레드카드감 아닌가? 저게 옐로카드라면 모두가 다 저럴 건데 말이지. 한국은 병역 면제가 걸려있어서 진심으로 한 거 아니야? 병역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2군으로 진행했겠지. 일본의 스포츠 평론가의 말을 받아들여 수긍하고 잘못은 인정하는 일본인도 있는 반면에 받아들이지 못한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의 젊은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신기한 부분은 이번 한국 축구의 승리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을 기뻐하는 일본인 역시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몇 년에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한국과 진 상황에서 자국의 선수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이번 아시안 축구는 한국이 우승했으며 일본 역시도 스스로 반성하는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 축구는 한국에게 큰 신뢰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기사에 대해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거친 플레이는 절대 비판하지 않으면서 왜 일본만 비판하는 거야? 일본 선수는 음료수도 주지 말고 뺏어야 해. 단순히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봐. 다만 쿠보가 2세대라는 것에 경악할 뿐이야. 결정적인 득점 기회 저지라면 레드카드라도 괜찮지 않을까? 저건 절대로 프로가 될 레벨이 아니라고 봐. 여자 축구 시합을 보고 비슷한 걸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를 한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모두 백패스만 하고 있었어.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진짜 레드카드감이 확실해. 저게 옐로카드라면 모두가 다 저럴 거라고 봐. 이강인의 병역 면제를 기뻐하는 일본 축구 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 이번 경기에서 좋았던 점이 과연 있을까? 심판은 이런 걸 보면 바로 레드카드를 줘야 했어. 역시 잘 알고 있군. 좋은 평론가야.
어중간한 백패스하다 뺏겨서 위기나 연발 맞았었지. 한국 선수들은 기본 테크닉이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침착한 패스 회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일본의 민족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본다. 맞아, 저 뒤에서 건 태클은 사실 옐로가 아니라 레드가 더 적절해. 왜 일본은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는지 아시는 분? 저런 태클은 보통 하지 않아? 레드를 각오하고 걸었을 거고 레드카드를 안 준 심판을 탓하는 게 맞는 거지. 한국은 병역 면제를 위한 필살의 각오로 했을 거야. 솔직히 아시안게임인데 대단할 게 있나?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적이 없었지? 완전히 초보자뿐인 시합이었어. 정말 바보 같은 플레이를 하는군. 잘못했다 하더라도 간파에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은 괜찮을지 몰라. 한 점 차이는 영원한 차이로 남겠지. 사토가 한 태클은 정말 레드감이야. 심판의 판단이 정말 나빴어. 이거 말고도 일본의 러프 플레이가 많았던 경기인 것 같아. 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형님에게 통산 성적 1승 8패의 기록이 있지. 애초에 이길 리가 없었어. 그리고 아시안 축구는 야구처럼 공중파로 방송할 필요는 없었다고 봐. 한국은 베스트 멤버로 5A까지 부른 멤버들이지. 일본은 대학생 주체에 한정된 멤버니까 손도 쓰지 못할 정도였던 것 같아. 점수차 이상으로 경기 내용만 봐도 수준 차이가 엄청나 보였어. 일본이 너무 약해서 짜증났지. 오랜만에 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싶었어. 그런데 이건 진짜 심했어. 너넨 이걸 괜찮다고 생각했어? 정말 일본은 바보 같은 플레이구나. 언제나 그렇듯이 말이야. 저 평론가가 말한 거라면 틀림없는 사실이야. 다른 경기는 잘 모르겠지만 축구에선 매번 거친 태클이 들어가는군. 어제 경기에서 실제로 더러운 플레이가 많았어. 근데 일본이 하는 더러운 플레이는 오케이라는 이상한 풍조가 있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 이제 일본 선수가 저러면 국제 경기를 금지하기로 해버리자. 비겁한 플레이를 하며 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선수들이었어. 세르지오는 언제나 정론을 하는 사람이야. 일본의 민도가 낮아서 생긴 일이야. 한국 형들 미안해. 아베 신조 세대들은 죄다 살인 축구만 하는 사람들인가? 사토의 저 플레이는 진짜 뭐냐? 이런 악질 플레이 하지 말고 키퍼가 경험을 더 쌓게 해주는 편이 좋았을 텐데 말이지. 내두익의 주장과 반대인 것이 언제나 옳다는 것이 정론이지. 저렇게 발목을 잡는 건 보통 레드카드야. 저 일본 선수 중에 파리에 갈 선수가 있을까?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적어도 추억 만들기는 되었겠네? 저 평론가는 정말로 일본 축구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보여. 일본은 부끄러운 나라구나. 축구 경험이 없는 내가 봐도 이건 레드카드가 확실해. 일본 축구는 진짜 그냥 봐도 너무 약한 것 같아. 일본 대표란 놈들이 한국 선수에게 정말 쫄았으니까 말 다 한 거지. 매번 넘어지기나 하고 여장남자 같은 놈들밖에 없었어. 반면 형님들은 성실하게 플레이했으니 당연한 결과지. 탑프로와 아마추어의 싸움 같았어. 학생 중심인 일본은 뒤처져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고 보니 어떻게든 해보려고 거친 플레이가 나와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 한국은 병역 면제가 걸려 있어서 진심으로 했을 것 같아. 병역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군이 플레이했겠지. 어제 일본 축구는 너무 약해서 전반 동점골 만든 거 보고부터 바로 그만 봤지. 나중에 결과를 들었을 땐 잘도 한 점만 더 먹었네 싶어. 한일전은 재밌는 장면이 꽤 많았구나. 그래놓고 며칠이고 북한의 러프 플레이를 특집으로 보낸 일본 언론. 그럼 일본이 한 건 어떻게 할 건데? 저 평론가 할아버지는 뭐야? 한국 사람인가? 아니, 종료 직전에 뒤에서 거는 태클을 하다니. 이건 퇴장각오로 했던 어쨌든 수비수로서 완전히 실격이잖아. 이제 일본은 북한한테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정말 유치한 플레이로군. 반대였다면 한국의 러프 플레이가 심했다고 계속 말했을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